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걸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직접 보시고요. 새누리당의 반박까지 한번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지난번 대선 이후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 의혹들이 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3년이 가까워오는 지금까지 대부분에서 그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당대표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발언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의 순복 선언을 뒤집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원 의원. 네. 마음속에는 뭔가 불법을 저질렀고 그 불법의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혜택을 봤다. 이런 깊은 곳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저것은 강동원 의원이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건 개인 의견이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예. 사실 거기에 꼬리표를 붙여서 근데 말이죠. 우리 사회 일각에 지금 대선에 대한 그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대선 그 무효 소송을 냈는데 왜 3년 동안 이거 대법원이 빨리 결정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본인도 뭔가 그 결과에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다라든지 예. 여전히 그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고 대선 개표나 이런 과정에 부정과 조작이 있었다라는데 사실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속내를 보인 거 아니냐. 예. 과연 저기 공당의 지도자로서 특히나 본인이 그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후보자로서 지금 3년이 되어가는 마당에서 과연 할 얘기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의문시되는 예. 이러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자, 강동원 의원의 그 대선 조작, 개표 조작 문제, 이 발언은 사실 그냥 개인이 어디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천상철 차장. 네.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국회에 출입해 보면 원내 지도부에 사전에 이 질문지를 갖다 내고 원내 지도부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한 뒤에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이메일로도 기자들에게 질문 요지라고 해서 미리 배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메일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예. 근데 새누리당은 그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질문 요지를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권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월 이번에 한 그 대정부 질문의 순서나 요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물론 기자들한테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는 했어요. 왜냐하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겹치는 부분을 막기 예. 위해서는 당연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내지 않았다면 강동원 의원의 잘못이고 또 그걸 또 파악하지 않았다면 지도부가 잘못이 없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강동원 의원의 한 사람의 돌출방으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박성원 의원. 네. 그 개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 네. 대정부 질문을. 네. 그럼 개인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천 차장이 설명한 바로 그 부분일 텐데 네.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천찬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어떤 대정부 질문할 사람들의 그 순서, 그다음에 분야, 그다음에 어떤 요지로 하는지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내용을 받고 원래 질문서까지 사전에 받아서 어떤 그 점검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건 제대로 된 당이 아닌 거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당연히 그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단순히 개인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저 부분이 잘못된 발언이고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실망을 주는 발언이라면 당 차원에서 어떤 사과를 하든지 예. 본인을 사과시키든지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따라야죠. 자, 지금 강동원 의원은 3일째 나타나지 않고 잠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오늘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새누리당 이야기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강동원 의원의 생각이 새정치연합의 뜻이 아니라면은 새정치연합은 강동원 의원을 즉각 출당시키는 것이 맞다. 선거 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강동원 의원이 전북 남원 순창이 지역구인데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그걸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호남 취재본부장 정승호 부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분이 지금 이 남원 순창이 지역구가 합쳐질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무리한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중앙정가에서 나오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역에서는 합구보다는요, 예. 강원이 재선이 좀 어려워지자, 인지도를 좀 높여보려고 이런 돌출발언을 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좀 많습니다. 강원은 지역구에서 인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사례를 들자면요. 작년 11월 그 새정치연합 조직강화특위에서 전국 246개 지역위원장을 인선했습니다. 강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지역위원장 인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8월에 전북 순창 남원 새정치연합 당원 100명이 전남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 탈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만 당 지역을 3번이나 바꾼 것에 대한 지역 시선도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강원이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튀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 부장 연결해 보길 잘했습니다. 지역 분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네. 요즘에 비노계 움직임 잠잠합니다. 근데 호남에서 그동안 친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리고 총선 때 그게 반영될 거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 호남 정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신당 바람이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야권에서 가장 뚜렷한 신당 세력을 꼽는다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천 의원은 창당 작업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인물난 때문인데요. 지역 정치인 등 지지가 간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천 의원이 말하는 참신한 젊은 인재나 전국 정당에 어울리는 인사 참여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거든요.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 그리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연대도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요. 관건은 현역 의원들 합류 여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이럴타로 움직임이 없다면, 창당 바람은 급격히 꺾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문 대표 중심으로 치러질 공산이 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정 부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차장, 예. 네. 문재인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기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네. 강동원 의원을 감싸려고 하고 김부겸 전 의원의 발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선수가 운동선수가 시합에 져놓고 3년 지나서 오심으로 졌다. 예. 이렇게 만약에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경우를 봤냐. 떠들고 다닌다? 예, 이런 경우가 있냐. 물론 팬들은 오심으로 졌다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당사자 시합에 진 선수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졌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음에선 꼭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강동원 의원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촌철살인 같은 얘기. 김부겸 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은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